지금은 상승세가 서울 일부 지역이고 잘 사는 동네니까 가만히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고 일반인들의 이야기가 되고 전국적으로 이제 상승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부도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집값 상승은 영락 못하지만 세금은 더 그들 거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현명한 대책을 가져오길 바란다.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모두가 잘 되게 만들려고 할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한쪽을 때릴 건데 지금은 상승세가 서울 일부 지역이고 잘 사는 동네니까 가만히 있지만 이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고 일반인들의 이야기가 되고 전국적으로 이제 상승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부도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때 그러면 집이 많이 오르면 임대인을 때리겠습니까? 임차인을 때리겠습니까? 이번 정부 성격상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는 전주, 춘천, 진주가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방 같은 경우에 지방에다 꼭 하신다면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울산, 그 다음에 부산 순서로 올라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순서대로 갈 거다라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대구가 올라오겠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수도권에서도 외곽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보면 지방으로 온기가 광역시 중심으로 강하게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또 취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때도 정부가 집값 오른 걸 계속 방관하겠냐.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죠?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망고쌤, 세종은 이제 끝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종은 이제 끝이 아니라 기사에서는 그렇게 자극적으로 나오긴 한데 사실 그렇잖아요. 정확히 보시면 국회도 이전하겠다. 뭐 대통령 집무실도 이전하겠다라고 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국회 세종청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뭔 소리냐면 집만 져놓고 안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회가 내려오고 대통령 집무실이 내려오면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거 맞아요? 아닐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임대로 살든가 아니면 집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집을 팔고 와갖고 세종에 집을 막 사고 그럴까요? 그리고 그 내려오는 국회의원이 300분일 텐데 그 300분이 내려와가지고 집값을 막 올릴까요? 대통령 제2집무실 있으면 대통령은 1년에 몇 분 정도 내려올까요? 그리고 집을 살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글쎄요. 법을 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내려온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뭐 관계자들 뭐 이런 분들은 거기에 집을 사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집을 무주택으로 해준다.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몰라도 과연 제 이야기는 뭐냐면 세종은 스스로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없던 곳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대전이라든지 청주에서 많이 오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전, 청주 출신이고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가신 분들이 일부 있는 거예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세종이. 그래서 세종이 집값이 오르면 대전이나 청주에서 건너오시는 분들도 많고 집을 사놓으시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세종이 어느 정도 30만 넘어가면서 안정권을 찾았어. 스스로의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세종 내에서 많이 이동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외부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집값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규모가 뭐 100만, 200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락론자들이 먼저 띄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가 띄우기 시작했고 세종을 그러면서 심리가 많이 오버슈팅되고 가격도 좀 많이 오른 건 맞는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동네 자체의 수급이다. 보셨잖아요. 지방도 수급이다. 그렇게 보면 세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 주춤할 수 있지만 앞으로 2년 동안 입주 물량이 하나도 없으면 과연 이게 여기서 끝나겠냐. 뭐 이렇게 불처럼 다시 오르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강보합 이상 유지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쫄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자. 상계동 매수해도 될까요? 상계동, 한동, 연신내 쪽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입니다.
뭐 상계동, 하안동 이렇게 잘 골라야 돼요. 말씀하시는 게 다 소형인데 실제로 5억을 땡겨서 5억을 갖고 계신데 5억으로 저런 데를 사서 실거주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고마니더님께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기들도 있고 결혼도 하셨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하면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계동도 되게 넓거든요. 상계동도 단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상계주공만 해도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신축도 있고 그런데 상계동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너무 그럴 것 같고요. 어쨌든 상계동이든 하안동이든 간에 재건축 이슈 아닙니까? 재건축 이슈. 그렇게 상계동이나 하안동을 선택하신다 그러면 재건축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스터디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이 가능하면 스터디를 좀 하셔가지고 재건축이 좀 빠르게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계동이나 하암동은 기존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요. 사업성이 잘 안 나오는데 조금씩 단지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실거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 돈으로 5억으로 캡 투자를 하고 저는 월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정도 2년 지나면 비과세 되니까 그때 그거를 팔고 좋은 데로 이사를 가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신혼이라고요? 신혼이시면 신혼부부한테 혜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전략을 다시 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탄 5년차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있는데 분양가에서 한 푼도 안 올랐는데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언제든지 정리하시고 그 돈으로 다른 걸 하시거나 아니면은 주택수 줄이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인수지의 초입마을 어떻게 보시나요? 주변보다 1억 이상 떨어져 있었어요. 초입마을 전체적으로 시장 수익률에 수렴할 건데 용인수지도 이슈가 있잖아요. 이제 오래됐잖아요. 택지지구고 오래됐고 하니까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되는 데가 좀 더 오를 거고 빨리 진행되는 데가 좀 더 오를 거고 아닌 곳은 좀 떨어지겠죠. 초입마을도 다 이게 단지별로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장이 14, 15구역은 어떨까요? 글쎄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장이 14, 15구역은 되긴 될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뭐 돈이 적어서 거기를 사야 된다 그러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지방은 이제 힘들까요? 실거주입니다. 울산이요? 울산 분위기 좋잖아요. 울산도 보면 대부분 좋은 데만 좋잖아요. 옥동이라든지 신정동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만 좋잖아요. 동구에 보면은 그 신축 들어왔던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힘들고 한데 아마 바닥 찍었으니까 핵심 지역이나 신축 위주로 실거주를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푸른 마을 좋게 보신다고 그랬는데 푸른 마을을 좋게 보죠. 좋게 보고 서수정이라고 있잖아요. 서현, 순회, 정자. 그리고 이제 분당선 라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 세 개 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개 역을 기준으로 동심원을 그려보면 역 바로 옆에 있는 단지들이 있고 좀 더 크게 보면은 2차로 범위 안에 들어오는 곳들이 있고 더 크게 그러면 3차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 1차로 들어오는 것들이 제일 좋긴 한데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로 그랬을 때 들어오는 내가 뭐 효자촌, 푸른마을, 그 다음에 샛별마을 요런 데잖아요. 그런 데가 가격 대비로 보면 괜찮은 것 같다. 대지 지분이 딱히 많이 적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인 수지 대형보다는 서수정 대형이 그나마 좀 낫네요. 근데 분당 대형도 진짜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50평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안 오르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특히 60평, 70평은 분당 가면은 항상 물어보십니다. 이거 왜 안 오르냐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강남권 주복은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은데요. 어찌 보실까요? 결국 적정 기맞추기 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주복은 아무래도 강남권에서는 아파트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데 완전 따라가진 않을 겁니다. 대학생 아들 노량진 13구역 장기 투자로 괜찮을까요? 노량진 13구역이요? 글쎄요. 대학생 아들이고 그러면은 이제 많을 것 같은데 노량진 13뿐만 아니라 가능성에다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구역 지정됐고 차익이 크다 그러면은 공부해 보시면 좋은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노량진 13구역이 제가 좋다 안 좋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딱히 나빠 보이진 않는데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량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 가격은 진행 상황이랑 크게 관계없이 조금씩은 오르겠죠.